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로키 산맥에서 7명이 실종된 사건을 이개가 투입되어 전원 구조하게 되었다는데요. 이개는 3일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눈보라 속을 헤집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구조 헬기, 드론, 수색견들까지 모두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개의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한 여자가 깊은 잠에 빠진 사이 불길이 치솟자 그 개는 젖은 몸으로 불에 몸을 던져 주인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개이길래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계속 구해내는 걸까요? 잠깐 사연 시작하기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레이첼 켈러입니다. 34살이고 미국에서 수의학 교수로 일하고 있죠. 사실 제 인생은 아버지의 장례식 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너무나 선명해요.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제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았죠. 장례식장은 꽤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저는 어딘가 허전함을 느꼈어요. 아버지와 저는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한국계인 아버지는 늘 한국 문화를 강요했고 저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유언이 들려왔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청룡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청룡이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마리의 진돗개가 있었고 뒷면에는 청룡 2002년이라고 적혀 있었죠. 처음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제 아버지가 평생 그토록 그리워했던 한국. 그리고 그 끝에 있는 건 한 마리 개였다니요. 그것도 진돗개라니. 아버지는 늘 진돗개가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용맹한 개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저에겐 그저 과장된 민족주의의 산물처럼 느껴졌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청룡이란 개는 어떤 존재였을까? 그 궁금증이 저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어요. 한 마리 개가 제 아버지에게 그토록 큰 의미였다는 사실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2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고향 땅을 밟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왠지 모를 낯섦과 동시에 미묘한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고 운전사에게 진돗개 보호소가 있는 시골 마을로 가자고 말했어요. 운전사는 제가 외국인인데 진돗개를 찾는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워했죠.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이야기들과 겹쳐졌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저는 드디어 그 보호소에 도착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그곳에 말이죠. 보호소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고 소박했어요. 시멘트 벽이 칠이 벗겨진 채로 서 있었고 철망으로 된 울타리 안에는 서너 마리의 진돗개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험 있는 모습이 순간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보호소 입구에 들어서자 70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눈빛만은 맑고 강인했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고 청룡이라는 진돗개에 대해 물었죠.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청룡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20년 전 이 보호소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진돗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개가 바로 청룡이었고 제 아버지가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그 개가 사람보다 사람 같았어요. 그 아이는 말을 알아들었고 주인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죠.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식 웃고 말았어요. 제가 평생 연구해온 동물 행동학에 따르면 개는 결국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일 뿐이니까요. 사람보다 사람 같다니 그건 그저 감정이입에 불과했습니다. 신화에 사로잡힌 민족주의일 뿐이에요. 제 말에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죠.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진돗개가 특별하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고 그저 민족적 자부심에서 비롯된 신화일 뿐이라고요.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보호소 안쪽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기록들이 가득했죠. 이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역사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맹함에 관한 기록들.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진돗개를 없애려 했던 이야기, 그리고 전쟁 중에도 주인을 지켰던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공허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그저 과장된 이야기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청룡이 어떤 개였는지는 내 아버지가 가장 잘 알 겁니다. 그 개가 당신 아버지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물어보세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그 대답을 찾게 될 거라는 걸요. 보호소를 나오며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진돗개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개는 마치 제 속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가슴 한구석이 움찔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아차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죠. 한국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제가 참석하기로 한 학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유언은 잠시 미뤄두고 저는 제 직업적 역할로 돌아갔죠. 하지만 보호소에서 만난 그 진돗개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였어요.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첨단 기술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묘사했던 한국과는 사뭇 달랐죠. 학회장은 서울 중심부의 큰 호텔에 마련되어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수의학자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주요 연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개의 품종별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였죠. 발표 중에 저는 여러 품종의 개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진돗개를 언급했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었습니다. 아버지의 맹신을 깨부수고 싶었거든요. 진돗개는 과학적으로 특별할 게 없는 개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들의 충성심이나 지능이 다른 품종보다 통계적으로 우수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저 민족적 자부심에서 비롯된 신화에 불과하죠. 그 순간 객석에서 나이 지긋한 한국인 노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눈빛에 담긴 무게감이 저를 잠시 주춤하게 했어요. 켈러 교수님, 300리 전설을 아십니까? 조선시대 진돗개가 주인을 찾아 300리를 달려간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진돗개에게 관직을 내린 기록도 있고 일제시대에는 진돗개가 일본 군견을 제압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노 교수의 말씀에 객석은 잠시 숙연해졌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과학적 검증 없는 기록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죠. 하지만 노 교수의 다음 말이 저를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켈러 교수님의 가족에게도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는지 물어보셨나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남긴 청룡이란 이름, 그리고 할머니가 보여준 기록들이 떠올랐습니다. 노 교수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죠. 발표를 마친 저는 강단에서 내려왔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객석의 시선은 차갑고 비판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확신에 금이 가는 느낌이었죠. 이어진 리셉션에서 노 교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분은 친절하게 자신을 소개했고 진돗개에 관한 연구를 평생 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보호소로 다시 돌아가 보라고 권했죠. 그곳에서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노 교수의 말씀은 묘하게도 할머니의 말과 비슷했어요. 리셉션을 빠져나와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근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풍경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유품 중 하나였던 작은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었던 그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청룡에 관한 짧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청룡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었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어둠 속이라니, 그건 무슨 의미였을까요? 저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청룡,
그리고 진돗개에 관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보호소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말이죠. 보호소로 돌아가는 길은 전날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택시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시골 풍경은 예상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개울, 그리고 정갈하게 정돈된 논밭들이 눈에 들어왔죠.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소란이 들렸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앙에는 한 마리의 진돗개가 서 있었습니다. 그 개는 다른 작은 개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고 있었고 사람들을 향해 경계의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할머니가 급히 다가오셨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늘이가 저 사람을 물어버렸어요. 하지만 그건 다 이유가 있었죠. 저 사람이 학대하던 개를 지키려다 그런 거예요. 저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하늘이라는 이름의 진돗개가 학대당하던 작은 개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에게 달려들었고, 이제 동물관리처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늘을 데려가려 하고 있었어요. 동물관리처의 직원은 냉정했습니다. 공격견으로 지정되어 안락사 대상이 되었다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건 명백한 부당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스스로를 진정시켰어요. 왜 제가 이 개를 위해 감정적이 되는 걸까요? 분명 개는 본능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고 그 행동이 사람에게 위협이 되었으니 규칙에 따라 처리되는 게 맞을 텐데요. 그런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서 저는 하늘이라는 진돗개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한 일에 후회가 없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저는 직업적 윤리와 갑자기 솟아오른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수의학자로서 저는 동물 행동의 과학적 원리를 믿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원리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앞으로 나섰어요. 제 신분증을 보여주며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미국에서 온 수의학 교수라는 제 직함이 효과가 있었는지 동물관리처 직원들은 일단 하늘을 즉시 데려가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저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학대당했던 작은 개의 상처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하늘이 다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음을 가리키고 있었죠.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학문적 지식과 감정이 일치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의 행동은 단순한 공격성이 아닌 보호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제 의견서 덕분에 하늘은 일단 보호소에 남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저는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저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하늘을 지키려 했을까요? 그건 단순한 직업적 판단 이상의 무언가였어요. 그날 밤, 저는 보호소 근처 작은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아버지의 또 다른 일기 내용을 떠올렸어요. 사람들은 내가 청룡을 구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청룡이 나를 구한 거야. 그 문장의 의미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부족했어요. 청룡은 대체 어떻게 아버지를 구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보호소의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오래된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2002년이라는 표시가 된 서류처를 발견했죠. 서류를 펼치자 그곳에는 청룡이라는 이름의 진돗개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청룡은 2002년에 미국 텍사스로 입양된 구조견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룡은 텍사스에서 실종된 7명의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구조견이었어요. 그 중 한 명이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산악지대에서 사고를 당해 사흘 동안 실종 상태였고 청룡이 아버지를 발견해 구조대를 이끌었던 거였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고 이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고 청룡은 그의 치료견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악몽과 불안, 공황 발작을 청룡이 지켜주었던 겁니다. 마치 번개에 맞은 듯한 충격이었어요. 평생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버지가 한국과 진돗개에 대해 그토록 강한 애착을 가졌던 이유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청룡을 입양할 당시의 이야기였어요. 당시 아버지는 말이 없고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청룡을 만난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개와 당신 아버지는 첫눈에 서로를 알아봤어요. 마치 운명처럼요.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청룡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었죠. 할머니의 답변은 뜻밖이었어요. 청룡은 여전히 당신 아버지 집에 있을 거예요. 당신이 한국에 올 때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나요? 저는 할머니의 말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청룡은 이미 15살이 넘었을 텐데 아직 살아있는 걸까요? 개의 수명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었죠. 급히 미국의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집에 개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답은 예였습니다. 청룡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아버지의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웃들이 번갈아가며 돌봐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내가 그 개를 지켜야겠어. 아버지를 지켜준 청룡을 이제는 제가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보호소에서 하늘을 마지막으로 보고 저는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청룡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를 바랐고 청룡을 통해 진돗개의 특별함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거였어요. 지금까지 저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버지와 그의 뿌리에 대한 편견을 품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산, 그의 뿌리, 그리고 청룡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다시 미국 땅을 밟은 저는 곧장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멀게만 느껴졌던 그 집이 이상하게도 이제는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청룡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진돗개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어요. 저를 본 청룡은 천천히 다가와 제 손을 핫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청룡, 아버지가 널 고맙다고 전해달래.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널 돌볼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청룡을 데리고 제 집으로 향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미국으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청룡은 놀랍도록 빠르게 제 삶에 적응했어요.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지혜로웠죠. 저는 매일 아침 청룡과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청룡은 항상 그랬듯이 제 침대 옆에 누워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깊은 꿈에 빠져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웃고 있었고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은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무언가가 제 얼굴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첫 순간에는 짜증이 났지만 곧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연기 냄새였습니다. 눈을 뜨자 주변은 온통 연기로 가득했어요. 집에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낡은 전기 배선의 합선이 원인이었죠. 저는 패닉에 빠져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다시 쓰러지기 직전 청룡이 제 옷자락을 물고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청룡을 따라 방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복도는 이미 불길로 가득했습니다. 청룡은 잠시 멈춰 섰다가 갑자기 주방 쪽으로 달려갔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주방에 있던 물그릇을 확인한 청룡은 곧 화장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어지러움에 다시 쓰러졌고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뭔가 젖은 것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청룡이었어요. 온몸이 물에 젖은 채로 말이죠. 청룡은 화장실 욕조에서 온몸을 적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불타는 카페 뒤를 구르며 불길을 잠재웠어요. 청룡의 몸에서 물이 떨어져 불길을 조금이나마 약화시켰고 저희는 그 틈을 타 현관문까지 간신히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순간 저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청룡은 제 옆에 앉아 저를 지키고 있었어요. 의사는 제가 연기 흡입으로 위험한 상태였고 조금만 더 집 안에 있었다면 질식사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어요. 걔가 화재 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본 적이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청룡은 그저 걔가 아니라 가족이었고 수호자였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청룡을 바라보며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날 살렸어. 청룡의 눈빛은 그저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지켜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저를 지키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처럼 말이죠. 병원에서 사흘을 보낸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집은 많이 손상되었지만 다행히 완전히 타버리지는 않았어요. 청룡과 저는 잠시 호텔에 머물며 집이 수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한국에 대한 편견, 그리고 진돗개에 대한 오해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청룡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저는 이 개가 가진 특별함을 점점 더 느끼게 되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청룡은 제 감정을 읽는 것 같았고 제가 필요로 할 때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불확실한 순간에는 의지가 되어주고 슬픈 순간에는 위로가 되어주었죠. 그리고 저는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청룡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어요. 삶의 동반자였고 구원자였으며 가족이었던 겁니다. 집수리가 끝난 후 저는 청룡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첫날 밤 저는 아버지의 유품들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사진첩, 일기장, 그리고 아버지가 소중히 여겼던 작은 물건들이었죠. 청룡을 품에 안고 저는 아버지의 유품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아버지, 평생 미워했어요. 당신이 한국적인 것을 강요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마음을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청룡은 조용히 제 무릎 위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그의 온기가 저를 안정시켰어요. 그동안 저는 아버지의 문화와 뿌리를 거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진돗개의 특별함도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이해했어요. 과학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유대감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청룡은 여전히 제 곁을 지켰고 저는 그의 존재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학에 출근하기 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 연구 주제를 바꾸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돗개의 특성과 역사, 그들의 특별한 유대감에 대해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동료 교수들은 제 갑작스러운 연구 방향 전환에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아버지가 제게 남긴 진정한 유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연구를 위해 자료를 모으던 중 저는 한국의 그 노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분은 제 변화에 기뻐하셨고 기꺼이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에 다시 방문해보라고 권유하셨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점 그 제안이 맞다고 느껴졌어요. 진돗개의 뿌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고향을 직접 경험해봐야 했으니까요. 청룡은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그를 한국까지 데려가는 것은 무리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청룡은 제가 여행을 준비할 때마다 흥분된 모습을 보였어요. 마치 제 결정을 지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유품 앞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미움이나 원망이 아닌 이해와 사랑의 마음으로 말이죠. 아버지, 이제 당신의 고향에 다시 가볼게요.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배워올게요. 청룡을 통해 당신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이제야 받았어요. 청룡은 그 말을 알아들은 듯 제 손을 핫았습니다. 저는 그를 품에 안고 굳게 약속했어요. 꼭 돌아와서 남은 생을 함께 하자고요. 다시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한국의 아름다움,
문화의 깊이,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노 교수의 안내로 저는 진돗개의 고향인 진도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진돗개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에 대해 배웠고, 그들의 타고난 충성심과 용맹함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지훈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진돗개 전문가이자 수의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문적 교류였지만 점차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지훈은 진돗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개들의 특별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과학적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대를 거쳐 이어진 유대감과 본능적 충성심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지훈과 함께한 시간이 쌓일수록 저는 그에게 점점 더 끌리게 되었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아버지와의 관계, 청룡에 대한 감정, 그리고 제 변화의 여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3달간의 연구와 여행 끝에 저는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훈도 함께 가기로 했거든요.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이 여정을 함께 계속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3마리의 진돗개 새끼들을 입양했습니다. 한 마리는 흰색, 한 마리는 갈색,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는 청룡을 닮은 호랑이 무늬였어요. 그들은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죠. 미국으로 돌아온 저희를 청룡이 반겨주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몸은 더 느려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청룡은 새로운 가족들을 경계하는 대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닮은 호랑이 무늬의 새끼에게는 더욱 애정을 보였어요. 제 집은 이제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텍사스에 있는 저의 오래된 목장으로 이사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곳은 제가 어릴 적 여름마다 방문했던 곳이었고,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이었습니다. 목장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지만 우리의 손길로 다시 생기를 되찾았어요. 지훈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고, 함께 목장을 가꾸는 일은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청룡과 3마리의 진돗개들은 목장에서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가축들을 보호하고 밤에는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목장의 개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아보기 시작했고, 이웃들도 진돗개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청룡은 점점 더 나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청룡은 평화롭게 마지막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저는 아버지의 사진과 청룡을 목장의 언덕 위에 함께 묻었습니다. 비록 슬펐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꼈어요. 청룡은 아버지와 저를 연결해 주었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그의 유산은 3마리의 진돗개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저는 대학에서 진돗개의 특성과 반려동물 치료에 관한 연구를 이끌고 있어요. 지훈은 근처 동물병원에서 일하며 함께 진돗개를 알리는 책도 쓰고 있습니다. 목장의 언덕에 서서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지키려던 게 뭔지 이제야 알겠어요. 진돗개는 개가 아니라 가족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역사이고 문화이며 삶의 동반자예요. 청룡을 통해 당신이 전해주신 그 가치를 이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3마리 진돗개들은 이제 목장의 수호자가 되었어요. 하늘이라 이름 지은 흰 진돗개, 산이라 부르는 갈색 진돗개, 그리고 청룡을 닮은 용이. 그들은 단순한 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원이고 우리 목장의 영혼입니다. 가끔 저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했다면 지금의 제 삶은 어땠을까요? 청룡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지훈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의심했던 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게는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고, 진돗개였고,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청룡과 아버지에게 감사하며 새로운 가족과 함께 이 아름다운 목장에서 매일을 소중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오해했던 가족이나 편견을 가졌던 문화가 있다면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청룡 같은 존재가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